네, 여당에서도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논란이 태영호 의원의 몸에 배어있던 북한 스타일에서 비롯됐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박상규 의원님, 그동안 보좌진들 불만이 좀 쌓여 있었다고요? MZ세대 보좌진들이 전직이든 현직이든 보좌진으로부터 통화 내용이 유출됐다라고 하는 추정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태영호 의원 제가 보니까 이른바 총화, 북한에서는 이걸 자아 비판 시간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이것을 몇 번씩 했대요. 그냥 20, 30대 의원들이 남한에서만 자라고 이 대한민국 교육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서로 마주보고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뭘 잘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역이었겠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태영호 의원 자신이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밤 11시 이전에 가본 적이 없대요. 네. 한때 조수준 의원이 초선 때 자기 7시 조금 넘어 나와가지고 10시까지 일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대단하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것보다 한 2시간씩 더 일하는 겁니다. 본인이 뼈를 깎듯이 이렇게 자기가 노력을 하면서 보좌진들에게도 같은 강도의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요새 칼퇴 좋아하고 휴일 보장 좋아하고 업무 시간 이후에 일하는 거 끔찍이 싫어하는 그런 젊은 세대 보좌진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게 원인의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태영호 의원은 좀 억울하죠. 나는 이렇게 뼈를 깎듯이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청나라 때요. 건륭제 아버지인 옹정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 새벽부터 저녁까지 13년간 일하다 과로사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침 6시 반에 나와서 밤 11시까지 매일 일한다? 휴일도 없다? 북한식 스타일이긴 하지만 아마 보좌진들 못 견디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은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 논란에 최고위가 취소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태영호 의원 집단 린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관은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서는 단 하나의 오점이 없이 당당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매일 사퇴하라는 정치적 공세와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각 방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꺾으면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않겠습니다. 마이크를 잘 활용하라는 앞이 지나칠 규칙. 선생님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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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 부풀린 것 중에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용 의원님. 보면요, 태영호 의원은 반발을 하고 있지만 당에서 이 입장을 그대로 수용을 할까요? 아니 뭐 수용보다는 당에서는 이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지금 김기현 대표가 그 마지막 발언들 지금 녹취록 관련해서도 지금 윤리위에서 그 부분을 추가해서 같이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저희 당이 지금 최고위원 두 분의 발언 파장으로 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건 맞아요. 그리고 그 결정은 뭐 윤리위에서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뭐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내려질지 혹은 안 내려질지 뭐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태영호 의원이 얘기했던 과장됐다라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대위원을 해봤지만 그래서 뭐 관저에 가서 식사도 하고 이진복 수석과 여러 차례 행사장에서 만났지만 그 저는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비대위원이었는데 선출직 최고위원에 대해서 그 당 정무수석이 공천을 가지고서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에서 저는 그냥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당장 이틀 뒤에 열릴 최고위원회 또 취소될까 아니면 열릴까 여기에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뭐 제가 잘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전에 윤리위 결정이 내려질지 어떨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어서요. 그건 뭐 섣부르게 말씀드리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당은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요.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집단 린치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잊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태영호 의원 말이나 이진복 수석 말을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 아, 예. 저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 예. 녹취록 내용이. 예. 태영 의원이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정무수석이 공천 협박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네. 대통령실이 태영 의원을 고발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거는. 네. 그죠? 네, 이 녹취록 파문이 이렇게 불거진 것은 이제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으로 번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최준봉 교수님, 네. 앞서 들어섰던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중심, 그러니까 비윤계를 중심으로 좀 비판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아니,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죠. 저런 녹취록에 물론 지금 현재는 부인하고 있으니까 사실관계는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런 말을 했다고 하면 저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 때문에 실형까지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 얘기를 꺼냈다면 정말 그거는 뭐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얘기가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당선되자마자 인사하러 대통령실 수석을 찾아가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네. 뭐 당선 인사를 왜 수석을 찾아가서 하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처리하는 과정도 보면 사과하겠다고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뭐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다. 절대로 자기는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저게 사과입니까? 저는 사과를 안 들려요. 그리고 본인은 부풀렸다고 과장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의 말을 들어보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었다잖아요. 공천 얘기가 아예. 그러면 부풀렸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거짓말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 얘기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은 대체 뭡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주장을 하는 것, 그리고 뭐 꺾이면 꺾일지언정 저렇게 얘기하는 게 국민들이 볼 때 그럼 저게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까? 저는 저런 식의 태도가 맞지 않다고 보고, 대통령실도 명확하게, 물론 이진복 수석이 얘기했지만 명확하게 입장 밝혀야 된다. 이 문제가 이렇게 어영부영 뭐 이상하게 뭐 진실도 가려진 상태에서 처리되면요, 저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얼마나 또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문제를 좀 명확하게 그 당 지도부가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된다. 징계도 좀 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정혁준 변호사님, 지금 최 교수님께서는 징계를 강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국힘에서는 좀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뭐 국민의힘에 윤리위원회가 있으니까 알아서 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영호 의원이 본인이 과장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짓말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큰 무리를 일으킨 거니까, 네.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야기한 게 이제 유승민 의원이 전 의원이 그 의심하는 것처럼 이게 거짓말했다라고 한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은 좀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이거 내가 그냥 괜히 쓸데없이 과장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다가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정치자금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밝혀지는 것에 따라서 그 수위가 조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저 그림에서 보면은 뭐 이제 감로을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징계를 왜 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박성규 의원님, 이런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중징계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게 가장 큰 관심입니다.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탈북자가 여당의 최고위원회에 선출됐다. 이게 북한을 향한 메시지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선출에 의해서 최고위원이 돼서 탈북자도 3만 명이 넘는 탈북자 중에서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게 어찌 보면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인위적인 징계에 의해서 뭐 총선 출마를 봉쇄하는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내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와가지고 이제 일요일, 월요일까지 이어지잖아요. 네. 그럼 징계 시점도 문제가 돼요. 한참 그런 정상회담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여당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뉴스의 헤드라인에 올라가는 거, 여당으로서도 또 정부로서도 굉장히 대통령실도 부담이 아닐까. 그래서 윤리위가 빨리 이걸 매듭 지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화 녹취록이 유출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JMS 민주당 얘기 나왔을 때 본인이 뭐 이런 것은 보좌진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랬으면 그 해당 보좌진이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모든 걸 뒤집어 써야 되나? 이런 부분이 생겨서 그 사람이 더 불만을, 아까 뭐 태영호 스타일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이게 누군가의 손에 갔고 이게 언론사로 넘어갔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달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금 기소돼 가지고 이제 뭐 한참 미국 조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판단을 어떤 인위적인 결정에 의해서 봉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여론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징계 수위에 대한 여당의 고민은 두루 좀 살펴야 된다. 태영호 의원이 강남 갑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김정은 체제에서 있다가 탈출해서 국회의원이 된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 뉴스를 주목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고민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태영호 의원과 함께 징계 대상으로 오른 김재원 최고위원의 지지자들이 징계 반대 서명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이 반대 서명 참여자들을 두고 논란이 있다면서요? 예,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지도부 그 내용들을 보면 그 2만여 명 정도가 하고 있는 거 10% 조사를 했는데 가짜 당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론 부풀리기를 위해서 당원이 아닌 이들까지 동원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김재원 물론 모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원이 본인이 직접 주도를 했는지 아니면 뭐 지지자들이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잘못된 정보가 마치 그 당원들의 의견인 것처럼 모아지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당내 자체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 지금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또 다른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봐요. 누가 됐든.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김재원 최고 뭐 측근이든 지지자든 이분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어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여론을 좀 주도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혁준 변호사님 정말로 여론을 동원한 거라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매우 부적절한 그런 일단은 김재원 그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선되자마자 이런저런 뭐 무리를 갖다가 일으킨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것인데 거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더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더 키운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징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오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새 대표가 선출된 지 2달 만에 지도부들의 각종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종혁 의원님,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좀 이렇게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원외 당협위원장인데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제 당대표를 뭐라고 얘기를 아니 저는 뭐 지금 이제 초반기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사실 또 이제 당원들 만나면 우리 당 지도부가 좀 더 잘해줘 왜 이렇게 못해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김기현 대표께서도 뭐 여러분들하고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당에 있는 분들, 당 내외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계신데 저는 그냥 뭐 당원으로서 이 지도부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여튼 좀 잘 봉합해서 그 지지도를 올려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네, 박성규 의원님, 심평 변호사는 리더십이 없고 엉망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김종혁 의원 말씀처럼 현임 대표의 고민이 제일 클 거예요. 본인이 그 경선 기간 내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대표가 되면 지지율을 60%로 끌어올리겠다. 옛날이야 생각이 날 텐데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총선 11달 남았습니다. 총선 11달 금방 가고요. 1년 전에 여론조사가 뒤집힌 예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반전의 기회는 여야에도 있고 야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기현 대표가 존재감이 좀 없고 요새 이런 방송의 이 싱크나 그런 걸로 나올 때도 보면 아주 어색한 웃음을 많이 지으면서 기자들에게도 곤혹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그러는데 본인의 고민이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쾌도난마 같은 이게 이 고르디우스 매듭을 말이죠. 손으로 못 풀어요. 어떨 때는 면도날로 잘라내는 그런 결단도 좀 필요하거든요.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셔서 본인이 또 판사 출신이니까 명쾌한 물론 정치에도 그런 게 동원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본인이 빨리 좀 결단을 내려서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누가 해주겠습니까? 네, 여당의 최고위원 리스크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